화재 현장에서 이제 두 명이 이제 에어매트 쪽으로 좀 뛰었는데 거기서 좀 추락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에어매트가 뒤집히면서 결국엔 사망까지 이어졌는데 소방당국의 과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이어졌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앵커께서도 이제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이제 에어매트 그 투숙객 한 명이 뛰어내리면서 에어매트가 이제 뒤집히는 영상이 나오고요. 이제 곧 이어서 또 다른 투숙객이 이제 뛰어내려서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사망이 이르는 영상이 이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에어매트와 관련된 뭐 사건 사고를 쭉 접해 왔습니다만 뭐 이런 식으로 에어매트가 뒤집히는 경우는 사실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어매트 위로 떨어져서 잘못 떨어져서 부상을 입는 경우는 있었지만 아쉽게도 이렇게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사실 흔히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에어매트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었는지 그리고 설치된 에어매트 위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나름의 어떤 매뉴얼이 준수되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당국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긴 한데 지금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 에어매트를 뭐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해서 어떤 식으로 뛰어내도록 안내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확실한 매뉴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일단 이제 구조활동 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과실이 있었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고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화재가 급박하게 번졌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전지침을 얘기한다고 해도 공중에 있는 그분들이 다 알아들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인 것 같긴 하고 어쨌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어매트가 뒤집혔으니까 아니 그 에어매트를 그러면 소방대원들이 아니면 그 관리하는 인력들이 좀 잡고 있었으면 안 되냐 그런 아쉬움을 자꾸 토로하는 거고 이 에어매트 자체가 너무 오래됐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도 이 사고가 아쉽다 보니까요. 그런 의문들도 있고 지적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말씀하신 두 가지 지점에 대해서도 소방당국 입장에서는 이제 잡았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소방 관련 전문가들 의견도 에어매트가 이제 이렇게 뒤집힐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양 모서리를 이제 소방대원들이 잡고 안전하게 뛰어내릴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 됐다는 견해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위쪽에서 보면 그 에어매트라는 것이 밑에서 보면 아주 넓지만 위에서 보면 작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소방대원하고 부딪힌다거나 하는 등의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뭐 잡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이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매트 자체가 조금 오래됐던 것도 일단 보도상으로 보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소방당국에서는 계속 이제 검증을 받고 문제 없기 때문에 이걸 설치했다라는 것이어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화재 어떤 진상조사 일련의 과정에서 그 에어매트 설치 과정 그리고 그 제품 자체에 어떤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점검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누가 꼭 책임져야 되냐 이걸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꼼꼼하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다 들여다봐야 되는데 꼭 이런 일들이 있으면 온라인에 꼭 좋지 않은 글을 남기시는 악성 댓글 남기시는 분들 많아요.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거의 선 넘었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경찰 지금 내사 착수 들어갔다면서요. 네, 명예훼손,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왜 그 시간에 호텔에 있었느냐, 뭐 이런 식의 비난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생존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고, 또 안타깝게도 이제 생명을 잃은 분들에 대해서는 사자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이 일단 내사에 착수했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면 또 그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유, 호텔에 모텔 가게 된 사연이 한두 개입니까 어디? 어디 지방에 혼자 가게 돼서 일하러 갔다 출장도 가는 건데요. 어쨌든 이번 화재 사고로 숙박업소에 스프링클러 있는지 문의 전화까지 이제 빗발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제2, 제3의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법적인 부분을 좀 미비점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낙후된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가 이제 주된 쟁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 이후에 이제 준공된 건물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가 6층 이상의 건물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 그 이전에 이제 준공된 건물이 문제인데요. 확률적으로 보자면 낙후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더 피해가 클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2017년 법 개정된 것을 소급 적용해서 2017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이런 낙후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